안녕하십니까. 한국약초산업학교 의사장 조우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초 해설사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약초 해설사의 전망은 앞으로 좋은가, 나쁜가? 이쪽으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직면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100세 시대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 시대다 이거죠. 우리가 60을 기점으로 정년퇴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를 더 즐겁고 자기 개발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건강 관련 약초 해설사 자격증이야말로 꼭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건강 100세를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담해야 할 그 인력이라든가 또 전문 인력이 그리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산업화 속에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다양한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산업화 일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한테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또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보건卫生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이런 것이 바로 환경 문제하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초 해설사의 전망은 저는 아주 밝다고 봅니다. 약초 해설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약초 해설사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보면 앞으로 그 기여도도 클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한 오감 체험이라든가 또 그 자연 그 건강 여행이라든가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장소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체험 학습이라든가 또 교육 목적성 여가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적지는 이게 그 도심 속에 있는 그 대형 그 유명 관광지 같은 데에서 이제는 그 자연 휴양림이라든가 친환경 그 산림 자원 쪽으로 찾아서 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관광지로서도 이런 자연 그러니까 도심 속 그 유락시설이 아니라 자연을 주제로 한 이런 그 테마 관광지 같은 데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처럼 질적이고 자기 그 발전의 욕구가 점차 커짐으로써 그 우리가 자연에 그 관련한 전문 해설사라든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에 우리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돕고 또 효율적인 이 산림 탐방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일들을 바로 약초 해설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초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 유명 약초 재배단지라든가 또 유명 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 가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런 오감 체험을 해가면서 약초 해설사들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그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같은 데에서 해설사들의 전문 강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또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또 학교라든가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그 지자체마다 그 평생교육원이 또 설립이 되어 있고요. 대학 같은 데에서도 평생교육원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도 또 약초 해설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이 또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전문 강사들로 이 좀 양성하는 기관들도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관심을 가져서 약초 그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요즘에는 등산 인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등산 인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약초 해설사들을 한 번씩 대동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약초 학교 같은 데에도 그런 문의들이 가끔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산악회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산악회 같은 데에서 관광차를 한 대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데 약초 해설사를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이런 분들이 좀 생겨나고요. 또 전국 지자체 같은 데에서도 공동으로 산행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한테서도 앞으로 약초 해설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좀 밝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약초 해설사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약초 해설사의 전망은 저는 아주 굉장히 밝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그 발달하는 도심 속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 육체적인 병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자연하고 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이렇게 불균형적인 삶이 그 자연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과 또 자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아야 된다, 더 일깨워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 소중함을 인식시켜주고 이러한 자연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이 필요하다 보는 것이죠. 또 자연에 대한 정보 제공의 활동가가 자연과 인간의 그 연결고리를 맺어주고 또 맺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약초 해설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초 해설사들이 식물이라든가 또 약초라든가 이런 것을 관찰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자연과의 그 구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해 줌으로써 자연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본인의 그 학습에 있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90% 이상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그 직접 체험해 본 것은 90% 이상 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읽고 본 것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이런 오감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 옆에서 약초 해설사분들이 잘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 식물들,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 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주고 또 이런 정보들을 잘 전달해 주고 또 깨우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약초 해설사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약초 해설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한 동식물의 이름과 뭐 생리적이라든가 생태적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과 접촉하고 또 마음으로 자연을 읽어낼 수 있는 감성을 발달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그림에서 또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서 자연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탐방을 다니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그 인삼 농가에 가서 인삼 꽃을 따서 인삼 꽃을 활용을 하고 또 이 차를 만든다든가 효소를 만든다든가 또 술을 담근다든가 이런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체험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약초 이 인삼꽃만이 아니라 많은 약재들을 재배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자연에 대한 공부를 쭉 이어갈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연 체험이 풍부하고 특별한 지식과 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시선하고는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65%가 우리나라 땅의 그 65%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산을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 복합적이라는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에도 양성을 시키는데도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주제로 한 자격증은 앞으로도 많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65%에 해당하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본인들의 또 건강이 나빠져서 본인들의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약초에 대한 관심은 자동으로 많아지게 돼 있고요. 약초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건강에 좋은 약초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다가 이런 우리 약초 해설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다 접해서 또 약초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기가 돼서 또 약초 해설사 전문가로 직업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한 보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약초 해설사들의 전망이 앞으로 밝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귀산촌을 한다든가 귀농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성향이라든가 또 방향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가깝게는 이런 경기도 근처에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런 쪽에 많이 분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약초 해설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민속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고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귀산촌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산림 자원은 산업 가치가 크고 신약 개발에서부터 건강식 먹거리 문화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무한대의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농업을 하는 것도 옛날 방식하고는 많이 틀리겠지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유기농 농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아야 된다 보고요.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사회적이라든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서 농업 또 농촌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한 사례도 있죠.
또 농업의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되는 청년들의 그 창업 농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또 스마트 농법이라든가 수출, 그 농식품 벤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술과 자본 중심의 농업 그 구조를 전환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에게는 체계적인 농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요. 또 민간과 공공 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농촌 경제 안전을 위해서 농가 소득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또 무슨 가축 질병 등 이런 외염 요소들이 분포되는 이런 요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중소농가 소득 안정과 환경, 생태 보존,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고요. 직불제 대상으로는 농업인이라든가 농지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소농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세부 시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체계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또 시스템 구축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 수급 불안이 큰 채소류 종류부터 사전적이라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또 귀농이라든가 귀산촌을 하는 지자체들에 가서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가서 상담들도 하고 또 정보를 알아본다고 보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 몸에 좋은 민속식물을 산업화하고 잘 활용한다고 보면 그 전망은 아주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원 높은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시대이니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라도 잘 소중하게 또 귀중하게 이렇게 여기고 또 알아간다고 보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주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미물인 그 동물들에 지켜보더라도 동물들은 어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연에서 주는 천혜 자원인 그 식물이라든가 약초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또 자연에서 그 친환경 속에서 같이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산으로 내려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어느 순간에 완치 판정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까지도 삶을 뭐 이제 정리하러 어디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은 병원에 가서 또 모든 완쾌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는 우리는 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기적이 아니라 자연에서 준 큰 선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뭐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또 아니다. 물론 뭐 잘나서 잘 살 수도 있다고도 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위대한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 기명사실이겠지요. 근데 또 그것만은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가 보니까 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뭐 후회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인가 봅니다.
또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고 보면 자연을 숭배하고 보존하면서 그 중요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 장점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후손들에게도 또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한 가지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 자연에서 주는 그 힘이 우리가 얼마만큼 크냐 이렇게 보고 아까도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자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연을 너무 홀대시하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어려운 직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에 대해서 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물건들이 또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재들이 또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런 그 식물들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것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산업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면 그보다 큰 자원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도 그 산업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 산림청 같은 데에서도 이런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산림 자원에 대해서 그냥 나무를 베내고 과실수를 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현지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약용 식물이라든가 또 화초로라든가 이런 걸로 개발을 해서 원예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가 지금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대다수 식물들이 외래종들입니다. 외래종들인데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가 한 가지가 다 로얄티를 주고 가져와야 되는 식물들인데 이 우리 식물들을 잘 개발해서 도리어 해외로 역수출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식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연구하는 기관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그런 일들을 너나 할 거 없이 같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같이 개발하는 데도 앞장을 쓰고 또 학교 같은 데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산업화시킬 수 있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약초 해설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약초 해설사 자격증을 소지자들이 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요소요소에 이런 그 자격증 소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퇴직을 막상 해서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때 가서 시간 공백이라든가 또 어려운 직면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 연구하고 또 그 지식을 함양을 시켜놨을 때 본인 가족들한테도 되게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다 내 양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약초 해설사 자격증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가장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치리 종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 식물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 식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게 저희들이 이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 가정집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
10% 정도밖에 우리 식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저희들이 외래 식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우리 식물만 하라고 고집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우리한테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식물이 양치류 종류 같은 것이 집안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식물이고, 또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 이 식물 자체가 성격이 너무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집안 어디에서도 잘 자생을 할 수 있고 적응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그게 꽃은 피지 않기 때문에 화려함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식물이라는 특성이 보면 볼수록 또 정감이 가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람들이 성향들을 보고 화초하는 분들을 보면 화려한 거에서 즐기고 보다가 또 조그맣고 아주 여리여리한 데로 왔다가 또 이 양치리 종류로 취미 생활을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약용식물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초 해설사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